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RF 온라인입니다. 지난번에는 기계종족 아크레시아를 체험해봤는데 이번에는 소환수를 부리며 마법을 쓰는 허라 종족을 체험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재 RF 온라인은 서비스 종료 예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제보로 저도 이 소식을 알게 되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RF 온라인에서 플레이해보지 못했던 코라 종족을 선택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공지는 7월 1일에 나왔으며 9월 30일부로 서비스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CCR에서는 잔여 캐시를 환불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지 후에 갑작스런 캐시 판매 중단으로 기존 캐시 사용 유저분들의 불만 또한 많았습니다. 사실 이 계정에는 아크레시아 종족 캐릭터가 생성되어 있어서 다른 종족을 못 만들 줄 알았는데 RF 온라인은 다행히 그런 제약은 없었습니다. 코라 종족에서 직업은 워리어, 레인저, 마법 계열인 스피리추얼리스트, 스페셜리스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는 소환수를 부릴 수 있는 스피리추얼리스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코라 종족의 오프닝 영상이 나오는데 코라 종족의 컨셉이 엘프라서 대자연과 친숙한 영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게임 초창기 때는 다른 종족에 비해 이쁘쟁한 외모와 강력한 소환수 덕에 많은 유저들이 코라 종족으로 몰려 종족 밸런스가 붕괴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게 되면 튜토리얼을 할지 결정하는데 기본 조작을 알려주는 거라 패스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마을로 오게 되며 초보자 무기 지급을 해주는데 아크할 때는 NPC가 길게 설명을 안 했었는데 직업 특성상 마법도 설명을 하다 보니 꽤 많은 말을 듣고 나서야 장비와 마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킬을 모두 주지 않고 4가지 속성 중 2가지를 선택해서 받게 됩니다. 포켓몬스터 시작할 때 속성 포켓몬을 고르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돈으로 모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괜히 이거 고르느라 사냥에 뭐가 좋을지 엄청 고민한 후 선택을 했네요. 일단 스킬은 일반 스킬과 포스 스킬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스킬은 기본적으로 배워져 있고 포스 스킬은 포스리버라는 아이템을 구해서 배워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 퀘스트 방식은 대부분 몬스터 몇 마리를 잡는 방식이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포스 2가지로 번갈아가며 사냥을 하니 빠르게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쿨타임이 살짝 느려 텀이 있는 부분은 답답했습니다. 현재 경험치 버프 이벤트를 하는 중인지 레벨업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레벨업 속도가 빠르다 보니 퀘스트가 계속 쌓이게 되네요. 사냥을 하고 잠시 마을에 왔는데 멀리서도 화려하게 보이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최종 장비는 이런 불사조 느낌의 이펙트가 있네요. 너무 멋져 보입니다. 여기 NPC에게선 포스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하면서 재료, 장비를 열심히 팔았는데 아직 돈이 얼마 안 모였네요. 지금 제가 가진 돈으로는 포스 2개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라 키울 때는 염치를 불구하고 돈을 조금 지원받고자 마을에서 채팅을 쳤는데 얼마 안 지나 진영이라는 분께서 오셔서 돈 1000만원을 주셨습니다. 1000만원이면 물약값과 포스 구매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진영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영님이라는 분이 바로 거래를 주셨는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습니다. 너무 큰 돈을 주셔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본인 돈이 많으시다고 괜찮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상점용 포스를 모두 구매하는 호사를 누렸네요. 감사합니다. 기영님께서는 돈 지원뿐 아니라 이것저것 정보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프리미엄 장비를 얻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프리미엄 장비는 방어구와 몇 가지 캐시템을 지원해주며 하루짜리인데 매일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대신 방어구는 40렙째 방어구라서 40레벨이 돼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받고 영웅에게 가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퀘스트야말로 튜토리얼처럼 자동으로 받게 해야 신규나 복귀분들이 알 수 있는데 기영님이 열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플레이할 때도 못 받고 할 뻔했습니다. 프리미엄 전용 아이템은 6개 중 고를 수가 있는데 매일 할 때마다 골라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자석 모양의 마그네틱 제이드는 기본으로 주는 거라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플렉스에 썼던 포스 중에 각 속성 중 기본 공격들을 매크로에 넣고 사냥을 해보았습니다.
저급 포스 중에 각속성별로 한 가지 공격 마법의 나머지는 PVP용 포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에 넣고 사냥을 하니 4가지 포스를 쿨타임대로 사용하니 편리했습니다. 대신 기영님이 레벨업하기 좋은 코스로 알려준 사냥터인데 몬스터들이 레벨이 저보다 높아서 몬스터들이 한 방에 안 죽고 두세 방에 잡다 보니 쿨타임이 조금씩 텀이 생겨버리네요. 하지만 아크레시아 캐릭을 키웠을 때보다는 엄청 빠른 사냥 속도였습니다. 아직 소환수도 꺼내두지 않은 상태인데도 몹들을 상당히 빨리 잡았습니다. 벌써 30레벨이 돼서 1차 전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마을 종족관리인에게로 가면 클래스 전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환수를 데리고 다니는 게 목표라 서머너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전직을 하게 되면 3가지 소환수 중 1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기영님은 숙련도 작업이 편한 이난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만 있으면 퍼스 상점에서 기본 소환수 모두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환수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난나 소환수는 치유 계열의 소환수였습니다. 공격은 하지 않으며 저의 생명력이 닳게 되면 치유를 해주는 소환수였습니다. 제가 기영님이 알려주신 대로 급하게 이동하느라 가방을 몇 개 못 사서 가방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이벤트로 받았던 프리미엄 마그네틱 아이템 때문에 잡템들을 자동으로 줍다 보니 가방에 잡템들이 쌓여 가방이 계속 부족했었습니다. 편리하긴 한데 이럴 땐 귀찮긴 하네요. 기영님께서 이시스라는 소환수를 주셨는데 아직 소환 숙련도가 낮아 소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환 숙련도 작업을 하자고 하시면서 여기 몬스터에게 맞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몬스터에게 맞을 때 이난나 소환수가 저에게 치유 스킬을 쓰게 되면 상당량의 숙련도가 올라가게 돼서 빠른 숙련도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작업을 얼마 안 했는데 숙련도가 벌써 56레벨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시스를 소환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시스는 원거리 공격형 소환수였는데 공격력이 상당했습니다. 저의 포스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다 보니 몬스터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이시스를 소환하니 사냥할 맛이 200% 상승했네요. 이 맛에 서머너를 하나 봅니다. 다음 사냥터는 아크 때도 썼던 세트 사막으로 왔습니다. 기영님은 40레벨 2차 전지까지 도움을 주신다고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효율 좋은 사냥터만 이동하다 보니 랩업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기영님 감사합니다. 퀘스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7렙에서 갑자기 41레벨로 레벨업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2차 전직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네요. 바로 마을로 귀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버 상태가 불안정한지 귀환이나 마을 이동할 때 자주 튕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접속을 하게 되면 다시 프리미엄템을 골라야 했습니다. 뭔가 서버에 저장이 안 된 느낌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40레벨이 넘어서 전용 링과 장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지원해주는 장비는 무기는 안 주고 방어구만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무기도 하나 주긴 하는데 능력치는 없고 이속만 1.5배 올려주는 기능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2차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직은 그레이저라는 직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레이저는 소환수에게 도움을 주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직을 하게 되면 이시스와 중급 다크 계열 포스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포스는 PVP용이라 일단 설러리티라는 포스를 얻었습니다. 40레벨 보급 장비를 다 입은 모습이 뭔가 요상한 모양이네요. 광대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 사냥터인 화산지대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드래곤 레이드 시간이라 타종족들이 많이 와서 사냥이 힘들다 보니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 사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영님께서는 여기서 사냥하기 좋은 위치까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50레벨까지 사냥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팥사냥을 하는 게 기본적인 루트인데 팥사냥은 인원이 없어서 1일표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기영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에 여기까지 쉽게 온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영님이 가시고 여기 화산 퀘스트를 하는데 정말 사냥 속도가 스피드하고 좋네요. 그런데 저의 포스 스킬은 선빵용이고 대부분의 데미지는 이시스가 넣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직을 하면서 중급 포스 스킬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중급 스킬이 저급 스킬과 쿨타임이 같이 돌다 보니 이제는 중급 스킬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다크 계열 중급에는 버프들도 많이 생겨서 좀 더 사냥이 수월해졌습니다. 마을 가면 유저분들이 저에게 걸어주신 버프도 이제 저 혼자서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스킬 레벨들이 낮아서 비교는 안 되지만 자체 버프가 생기니 기분은 좋네요. 또한 그레이저로 전직을 하게 돼서 소환수 관련 스킬도 습득을 했습니다. 여기 코라에서도 40렙째, 45렙째 무기를 주는데 착용 숙련도가 너무 높아 착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소환수 관련 숙련도는 빨리 올라가게 해주는데 허수 숙련도 관련 버프는 낮게 되어 있다 보니 이 무기들을 착용하려면 며칠을 집중적으로 숙련도만 올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종료도 공지된 마당에 이벤트를 팍팍 해주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안 하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시스 랩업 속도가 너무 빨라 벌써 이시스가 48렙이 됐네요. 소환수 레벨이 올라갈수록 요구 숙련도가 필요한데 소환 숙련도가 낮아서 소환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난나를 소환해 숙련도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환 스킬 숙련도를 생각보다 많이 주다 보니 금세 소환 기술을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포스 스킬도 이렇게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다시 이시스를 소환하고 세트 사막에 마무리 못한 퀘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몬스터와 레벨 차이가 10레벨까지 경험치를 주기에 여기서 사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 계열은 버프 스킬 외에 모든 스킬이 PVP 스킬이고 속성 포스도 기본 공격 빼놓곤 사냥에는 마땅히 쓸만한 게 없어서 전투가 조금 단조로웠습니다. 고급 스킬들도 있긴 한데 고급 스킬은 NPC에게선 못 구하고 거래소를 통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시스가 50렙이 되었네요. 50레벨이 되니 외형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RF 온라인은 외형을 빨갛게 하는 걸 엄청 좋아하네요. 제 빨간 이시스를 보니 저번에 아크 했을 때 절 괴롭혔던 코라도 이시스로 절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49렙이 되고 나니 랩업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퀘스트를 몇 개 했는데도 경험치를 쥐꼬리만큼 얻고 있네요. 말렙이 75인데 벌써부터 노가다가 시작이라니 막막합니다. 거래소 시스템이 있어 어떤 매물이 있는지 구경을 해보았는데 매물들이 너무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급 포스 스킬들이 한두 개 올라온 게 있어서 기영님이 주신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보니 몇 개 배워보았습니다. 몇 개 더 있었는데 다들 PVP 스킬들이라 공격 스킬 2개만 구매해 배웠습니다. 화산 사냥터 다음인 엘란과 야수 지역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 마을에 계신 분에게 여쭈어 봤더니 여기 신비한 광물 상인에게 이동 스크롤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엘란 고원 지역은 화산 다음으로 오는 지역이고 몇 가지 퀘스트가 있었는데 몬스터 배치가 엄청 띄엄띄엄 있는 게 퀘스트 하기가 딱 봐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게 한 곳에 여러 마리가 뭉쳐 있었네요. 하지만 젠 시간이 너무 길어서 퀘스트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레벨이 높아서 사냥하는데 무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만능 이시스 덕분에 몬스터들이 쉽게 잡히네요. 그런데 여기 엘란 지역에서도 퀘스트를 완료해도 경험치를 얼마 안 줍니다. 어떤 퀘스트는 돈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퀘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크 캐릭에는 어떤 장비를 지급해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크 캐릭은 45렙까지 키웠었군요. 그러고 보면 코라 캐릭을 엄청 빨리 키운 것 같습니다. 아크 캐릭을 거진 4개월 만에 접속을 하게 됐네요. 보급 장비를 얻으려면 일단 족장 관리인에게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아직 정정하시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급품을 받는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지도에 영웅 위치가 어딘지 잘 안 나와 있어 찾으러 뛰어댕기는데 유저분들이 몇몇 보이시네요.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영웅 NPC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코라와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라에서는 링을 얻었는데 여기선
얻은 장비를 다 착용하고 나니 빨간색 풍뎅이 느낌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와우. 더듬이는 맘에 안 들지만 전체적으로 색상은 맘에 드는 장비였습니다. 다시 코라 캐릭으로 돌아와 이제는 일일 퀘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쿠 때도 일일 퀘스트를 해보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레벨이 조금 다르다 보니 얼만큼의 경험치를 얻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일일 퀘스트는 어렵진 않았고 지금 레벨에선 화산 지역 몬스터를 잡는 퀘스트였습니다. 일일 퀘스트 2개 중 1개를 완료했는데 자체 퀘스트의 완료 경험치는 따로 없는 것 같고 퀘스트 보상으로 경험치 물약과 HP 물약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퀘스트를 하러 왔는데 벨라토 종족 유저와 마주쳤습니다. 저 벨라토 분은 저보다 레벨이 낮아서 일단 무시하고 퀘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일일 퀘스트 보상은 경험치 물약과 랜덤 보상 박스를 받았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가려고 했는데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벨라토 유저에게 죽었던 기억이 있어 호기심에 한번 공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벨 차가 나서인지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보상 박스는 랜덤하게 보상이 나오는 랜덤 박스였습니다. 보상 박스에서는 광산에서 캐는 오어가 나왔네요. 저 오어를 가공해 장비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제 장비는 보급 장비라 강화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물약은 지금 저의 랩에 1.25%를 올려주는 물약이었습니다. 일일 퀘스트를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랩업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랩업하는 것 자체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벨라토 유저를 만났습니다. 아이디가 디펜스셨는데 건방 캐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레벨도 동렙이라 과연 얼마나 통할지 공격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상대편 물약 받는 것보다 약해서 죽이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PVP를 할 때는 공격 스킬뿐 아니라 디버프 스킬도 같이 써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RF 온라인 코라 종족을 즐겨보았습니다. 아크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코라 종족이었습니다. 이제는 RF 온라인을 못 본다니 조금 아쉽네요. 서비스 종료가 9월 30일이라 거진 2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게시판의 분위기를 보면 기존 유저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2차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문의를 넣었는데 초기화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고 하루에 비번 입력을 5회 틀리면 24시간 접속이 안 되는 걸 이용해 한 5일 동안 비번을 도전해 우여곡절 끝에 비번을 찾아 이번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정말 남은 2달 동안 유저들과의 소통과 운영을 잘하셔서 19년 동안의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